네, 안녕하세요. 자, 1차 계의 동특성 기사 기출풀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2016년 1회 45번 사람이 차를 운전한 경우 신호등을 보고 우회전하는 것을 공정제어계와 비교해 볼 때 최종 조작 변수 또는 뭐예요? 영어로 하면 Final Control Element. 그래서 뭐예요? 최종 제어 변수.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뭐 가변 변압기 또는 뭐예요? 컨트롤 밸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에 빗대 가지고 시험에 공정제어가 자주 나오죠. 최종 조작 변수 뭐죠? 사람의 손. 정답 3번. 또 어쩔 때는 뭐예요? 사람의 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브레이크 잡고 할 때 시험에 나오죠. 정답 3번. 틀리면 바보예요. 자, 그 다음 39페이지 2015년 4회 가볼게요. 41번 바닥 면적이 4제곱미터의 빈 수직 탱크에 물이 FT equal 10리터 per min 분당 이제 10리터로 공급이 된대요. 시간에 따른 탱크 내부의 액위라는 것은 액체의 높이, 즉 레벨을 얘기해요. 레벨. 변화 HT와 라플라스 변환된 HS는 그래서 단 라플라스 변수 S의 단위는 1 per min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1번은 뭐 이렇게 편차 변수를 써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좀 심플하게 풉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액체 저장 탱크라는 타이틀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탱크가 있으면 FT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돼. 어떻게? 10리터 per min. 10리터 per min. 그래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이제 시간의 함수로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때 시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F 여기 아웃 나온다고 치면 이 개념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탱크에 그냥 물 붓는 거라고요. 나가는 게 없고. 자, 그래서 물질 수지를 세워보면 여기서는 에너지 수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수지를 세워보면 돼요. 즉 뭐예요? 인풋 빼기 아웃풋은 accumulation, 그죠? 축적량. 뭐 반응공학에서는 consumption by reaction 해가지고 반응에 의한 뭐 소모 있는 그런 텀이 있지만 물질 수지니까 간단하게 요 컨셉이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질량이 흘러 들어가는 속도 빼기 질량이 흘러나가는 속도는 탱크 안에 질량이 축적되는 속도, 그죠? 근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콘스탄트 로우, 뭐 물이나 액체니까 밀도 변화 없다.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건데 제가 한번 그냥 써본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봅니다. 인 어떻게 해줘요? 물질 수지. 물질 수지는 우리가 질량 기준으로 하잖아요. 뭐 양론에서 다 배웠지만 아니면 뭐 몰로 바꿔도. 근데 뭐 이런 데서 뭐 뭘 따집니까? 다 질량 개념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흐르죠, 시간에 따라서. 그럼 뭐예요? 컨티뉴어스죠, 연속적인 거. 그러니까 단지 질량을 시간으로 해주는 것 뿐이에요. 아, 질량, 유량 기준으로 세팅해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된다고요. 기본, 양론 기본. 자, 그러면 인 어떻게 표현했어요? 질량, 유량으로 표시해 주려면. 우리 단조 시간에도 했지만 뭐예요? 질량, 유량은 로 Q. 그죠? Q는 부피유량이잖아요. 그래서 부피유량은 뭐예요? AU. 그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는 각 전공마다 나타내는 기호가 틀리니까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어설프게 하면 과목마다도 헷갈리고 또 전공 서적이 또 대학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개념만 알면 다 된다. 그래서 인 뭐예요? 부피유량이잖아요. 단위 딱 보니까
그럼 질량 유량으로 나타내려면 뭐예요? 밀도에다가 FT 이렇게 써줄 줄 알아야 된다.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 빼기 아웃 없어. 뭐 안 써줘도 돼요. 나 어큐뮬레이션은 탱크 안에 이제 축적이 되겠죠. 어떻게 써줘요? 축적되는 거. 시간당 질량 유량이 올리면 뭐예요? 로. 우리 보통 Q를 쓰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기다 한 번 더 씁시다. DT는 D 로의 Q는 뭐예요? 단면적. 여기서는 잘 보세요. 요 Q는 A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우리 단위 조작에서는 U를 곱했잖아요. 이건 뭐야? 미터 퍼 세컨드. 그러려면 뭐 해주면 돼? 요게 뭐예요? 단위가. 응? 높이니까 길이 개념이고 시간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뭐 T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로 FT는 로 나오죠? 상수니까. 그죠? A도 상수예요? 아니에요? 컨스탄트죠? 나와요. 없어져. 그죠? 없어지면 최종적으로 뭐야? 뭐 T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DH는 뭐야? A분의 FT DT 요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DH로 정리하면 오케이? 자, 그럼 적분해줘요. 그러면 HT는 0부터 H고 이건 어떻게 돼요? 시간이니까 0부터 T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분의 그냥 FT. 근데 그냥 바로 숫자로 써줄 수 있죠. A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단면적이 4m 제곱. FT가 심리트 범위. 이것도 콘스탄트네요. 그죠? 그냥 FT 그냥 밖으로 나와도 되네. 자, 곱하기 단위 맞춰줘야죠. 리터니까 1000리터는 1m 삼성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줘야지. 그 다음 그렇죠. 자, 요거 잘 보세요. A도 콘스탄트고 FT도 그냥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왜? 계속해서 10리터 퍼 민으로 줬으니까 빠져나올 수 있죠. 뭐 시간의 함수라고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0부터 T니까 어떻게 돼요? A, F, T에 T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 뭐만 붙여주면 된다? T. 그쵸? 그럼 게임 끝났죠? HT는 T의 함수로 나타낸 거. 그래서 리터 없애고 민. 네,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3개짜리를 없애고 이걸 지우면 되고. 그러면 뭐야? 그죠? 이거고 그 다음에 T의 단위는 민이니까 미터 딱 나오잖아요. H가.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400분의 10 나누고 하면 400분의 1 얼마요? 0.0025 0.0025 그래서 HT는 0.0025T다 구했고 이거에 뭘 구하래요? 라플라스. 요렇게가 제일 쉬워요. 다른 방법 풀면 말 세요. 자, 그래서 이거 라플라스 시키면 0.0025
t가 무슨 함수예요? t가 이런 거 경사함수라고 그러죠? 그죠? 단위함수, 뭐 델타 함수. t의 2차는 아니고 t의 1차를 우리가 경사함수 그러잖아요. 또 경사함수의 라플라스는 물어봤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지. 영어로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 하면 쭉 해주고 뭐예요? 이거 t의 1승이니까 S자성.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다. 자, 그 다음 40페이지 43번 시간지연이 세타이고 시정수 또는 시상수 그죠? 가 타우인 시간지연을 가진 1차계의 전달 함수는 정답은 몇 번? 4번이잖아요.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43번 보면 시간지연 시험에 세타로도 나오고 D로도 나오고 T0로도 나오고 지 마음대로 나온다 그랬죠? 기호. 그 다음 뭐예요? 시정수 또는 시상수 영어로는 타임 콘스탄트 뭐 타워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거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계 전달함수 아니에요? 1차계. 그래서 GS는 1차계 공식이 뭐예요? 전달함수 이거죠? (1차계) 전달함수의 전형적인 공식이 이거잖아요. 가끔 가다가 1 대신에 뭐예요? 이득해서 뭐 K 또는 KP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것도 포맷에 해당되고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거는 이렇게 그냥 1 써줘서 똑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암기하시고 이거에 뭐만 해주면 돼요. 이게 아니고 뭐만 해주면 된다? GS에 타워 S 플러스 1 이거에 시간지연이니까 곱하기 2에 마이너스 DS. 근데 저기서는 세타라고 문제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 44번 봅시다. 44번. 어떤 1차계의 함수가 6dy dt ex-3y일 때 이 개의 전달함수의 타임 콘스탄트는 여기서는 뭐 타임을 또 복수로 썼네요. 뭐 중요하지 않고 시상수, 시정수는 자 44번 한번 봅시다. 자 44번. 자 뭐예요? 식이 6dy dt는 2x 3y. 여러분들 이거 미분방정식이니까 이거 t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제가 그랬죠. 이거 좀 웬만하면 소문자로 써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면 제일 좋은데 이거 시험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대문자라고 뭐 라플라스 이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딱 보고 알아야 돼. 미분방정식이네? 그러면 라플라스 되기 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라플라스 시키면 어떻게 돼요? 6에 s, y, s. s는 소문자 쓰라 그랬죠? 쓰고 마이너스 뭐예요? 이 소문자 쓰죠. 그 다음 t에 대한 값이니까 y제로 이렇게 써주고 이건 뭐야? 여기 t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다 라플라스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s로 그냥 변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그죠? 근데 초기값 지금 문제에서 잘 보세요. 요런 문제 풀 때 초기값 안 줬죠? 그럼 제로로 놓고 풀으라고요. 원래는 뭘 줘야 돼요? 이거 줘야 되죠? yt t equal 0. 즉 이게 뭐예요? y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초기값 줘야 되죠? 안 주어지면 이거 그냥 빵으로 보내라고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이. 그래서 6SYS는 2XS-3YS. 그죠? 그래서 YS로 정리를 하면 밑에 XS 갖다 놓고, 왜 우리 맨날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전달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후다닥 그냥 하는 거예요. 후다닥. 그래서 넘어가면 6S 플러스 3이고 넘어오면, 그래서 6S 플러스 3, 2.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항상 이 전달함수의 1차 전달함수의 형태가 뭐라 그랬어요? 타워 S 플러스 1분의 1 또는, 중요하죠, 타워 S 플러스 1 뭐 이득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요거 아니면 그냥 요거예요. 다른 말 없으면 그냥 요거 하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시험 문제에 뭐 시정수나 이득 구하라 하면, 예? 이 형태 잘 보세요. 여기 상수가 항상 1로 났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6으로 없애줘야 됩니다. 아니 6이 아니다. 요건 뭐죠? 요 3을 1로 바꿔줘야 돼.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분모 문자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S 이렇게 되죠. 응? 그래서 시정수는, 즉 시상수는 2고, 이게 뭐예요? K 또는 KP, 이득, 게인. 오케이? 나중에 또 이득 부분 나오면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4번이래요. 자, 그래서 기본식이 요거고요. 뭐 변형되면 요거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요거 1이라고 놓고 했을 때 여기 S 앞에 붙은 개수가 시상수다. 그러니까 1로 꼭 만들어줘라. 알겠죠? 먼 산 쳐다보지 말고, 우리 실강생들이 아주 먼 산을 너무 많이 쳐다보네. 자, 44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41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41페이지. 자, 60번 한번 봅시다. 다음 중 공정제의 일반적인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제 공정제어 컨셉을 묻는 거죠. 먼 거 고르래요. 1번, 외란의 영향을 극복하며, 외란은 뭐예요? 입력 변수라 그랬죠? 입력 변수 두 개 있죠. 외란, 디스터번스. 외란의 영향을 극복하며 공정을 원하는 상태에 유지시킨다. 맞아요. 공정제의 일반적 펑션, 기능이에요. 2번, 불안정한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이제 공정제의 목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플랜트 이런데 왜 컨트롤기를 달겠어요? 제어하려고 달잖아. 3번, 공정의 최적 운전 조건을 스스로 찾아준다? 스스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 세팅 값을 줘야 되겠죠. 뭐 기계가 알아서 찾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기계보다 중요하다. 알겠죠? 정답 3번. 4번. 공정한 시운전 시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운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뭐예요? 뭐 진동이 있던 뭐가 있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세팅 포인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최적의 운전 조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컨트롤기가 뭐죠? 조절 변수를 조절해서 시행착오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 조절 변수를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슈퍼컴퓨터가 할 수도 있는데 근원적인 건 누가 해요? 사람이 한다. 자, 그 다음. 자, 64페이지 2015년 1회 보겠습니다. 48번. 다음 1차계 공정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자율공정, 2번 단위계단 입력의 경우 공정 출력의 초기의 기울기가 타워 P분의 KP이다. 3번 공정 이득이 증가하면 진동한다. 4번 최종치의 63.2%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시간 상수이다.
정답 뭐예요? 1차계는 진동이 없죠. 그래서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만 설명 길게 하지 이제 문제풀이 그 단원에서 문제풀이가 이제 지금은 2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 후딱후딱 지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컨셉 잘 잡아야 됩니다. 자, 48번인데 첫 번째, 원래는 이 말을 자체 조절이, 그러니까 1차계 자체 조절이 가능하다 이 말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출제위원이 살짝 꼬았어요. 자율공정이다. 요거는 그냥 암기해 놓으시고 1차계 특징. 그 다음 2번. 자, YS는 전달함수 곱하기 이제 인풋.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지만은 이거 그냥 입력 변수, 이거 출력 변수 하면 안 돼요. 편차 변수죠.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편차 변수예요. 라플라스 편차 변수예요. 자, 그래서 자 1차계니까 GS는 뭐예요? 타우 S 플러스 1분의 1. 아니. 문제에서는 타우 P라고 밑에 아래 첨자 뭐 줬고, 이건 나중에 또 논의하기를 하고 그냥 타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득을 줬어요. 그럼 XS는 뭐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위 계단이라고 했잖아요. UT 이퀄 1. 1의 라플라스 S분의 1.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도 할 수 있지만 부분분수 이 앞에 S의 개수가 1인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후다닥. 분모 분자를 타우 P로 나누죠. 곱하기 S분의 1. 그래서 뭐예요? S 플러스 타우 P분의 1에 A 플러스 S분의 B.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처음이니까 A 더하기 B는 시간 줄이려다 더 헤매는 것 같아. 자, 처음이니까 한번 씁시다. 타우 P 1 S. 자, 하면 AS. 이렇게 하면 BS 타우 P분의 1 B. 그래서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가 얼마? 빵이죠. S의 개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타우 P분의 1B. 얘가 얼마예요? 타우 P분의 KP. 그죠? 따라서 뭐예요? B가 KP네요. B가 KP니까 A는 뭐예요? 마이너스 KP죠. 그죠? A 플러스 B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냥 여기다 쓸게요. 좁아서. 자, A, B 구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A, B를 입력하면 되잖아요. A 플러스 타우 P분의 1에 A가 얼마? 마이너스 KP고 이게 KP니까 끝났죠? 따라서 YT는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거 딱 보니까 요 뒤에 게 더 심플한 거죠? 그래서 요거부터 쓸게요. KP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KP 이거 뭐예요? 시간지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P 1 T 요렇게 써도 되고 1 생략하고 요렇게 써도 되고 그죠? 그래서 요게 요거다. 타우는 타우 KP 이런 건 다 상수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YT가 뭐라고요? KP로 묶어줄 수 있죠? 그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P분의 T 이렇게 이쁘게 묶어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죠? T가 0일 때 슬로프, 즉 기울기 묶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뭐 미분하면 되죠. 뭐가 어려워?
kp. 이거 미분하면 없어지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타우 p분의 1. 요 안에 거 미분하고 원래 자기 거 써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어떻게 돼요? 타우 p분의 kp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p분의 t. 뭐가? y 프라임 t가 이거에서 t 대신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지금 0에서 묻고 있잖아. 0 넣으면 이거 0이야. 0 넣으면 얼마로 가요 이거? 1. 타워 p분의 kp 맞아요? 이번에? 맞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이따 또 언급하고. 자, 4번 최종치의 63.2%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시간상수이다.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봅시다. 뭐 이런 시간에도 했지만 중요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63.2가 왜 나왔는지 이런 건 이제 언급 안 하죠. 자, 봅시다. 4번에 대해서 한번 보면 YS는 우리가 GS, XS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추천하는 책이 코아노아 책인데 그게 이제 최초의 이제 공정제어 책인데 이득 있죠.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로 하고 1차계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세요. 그리고 인풋이 S분의 A라는 것은 뭐예요? XT가 UT는 UT인데 A만큼 준 거죠. 요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따라서 이거 라플라스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역 라플라스 시키면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부분문수로 할 수 있죠? 부분문수로 하면은 공식이 어떻게 떨어져요? yt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단위 계산 함수의 식이 이거잖아. 응? 그러면은 t가 타우일 때 얼마예요? t 대신에 타우를 넣어봐요. 시정수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죠? 요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yt 값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0.632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yt 이거는 뭐예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정상 상태에 도달하잖아요. 이거 대 y t인데 얘는 얼마예요? t가 타우일 때 이게 얼마란 소리야? 0.632란 소리 아니야. 그래서 이게 63.2%잖아요. 뭔 소리냐? yt t를 무한대로 보내봐요. t 무한대로 가면 이거 없어지죠. t 무한대로 가면 없어지죠. 그죠? 결국은 a분의 타워가 t일 때 값 0.632a잖아요. 그래서 AA 없어져서 0.63이라고. 졸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0.63이고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프가 자 yt고 y축이 여기 a 있잖아요. a 상 넘겨가지고 요렇게 y축 값을 주고
여기는 타분의 t를 이렇게 줘요. 시험 문제 요렇게 준다고요. 축의 값을. 그러면 뭐예요? yt가 이거라고 했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여기서 0부터 1까지고 그림 보세요. 그림 0에서 1까지고 여기가 0에서부터 5까지 한다면 이게 최종 상태예요. 이게 왜? yt가 아니고 a분의 yt라고 했어요. 한 텐데 쭉 가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가 1일 때 1이 뭐다? 타워분의 t가 1이니까 결국은 뭐야? t가 타워일 때잖아요. 요거를 쭉 쫓아가 보면 요게 0.632 즉 63.2%더라.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또는 한 번 더 꼬아가지고 YS는 GSXS에서 어떻게 낸다? 타우 P 또는 뭐 타우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득을 딱 주고도 또 물어봐요. 제가 1일 수도 있고 KP를 써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단위 계산 함수 뭐예요? S분의 1인데 이제 뭐 A 값을 준다면 요렇게 해가지고 더 복잡하게 요렇게도 돼요.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역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yt는 뭐가 돼요? a kp 1-2 타우 p분의 t 요렇게 돼요. 여기서는 뭐예요? 1이라고 했는데 게인 즉 이득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kp만 여기 들어간 거죠? kp만 들어갔어. 그래서 넘겨주면 akpyt는 1-2 타우 pt 이득 넣어주고 단위 계단에 이제 a 값만 더 곱해주고 즉 1이 아니고 a 이렇게 해서 제너럴한 식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그림이 어떻게 돼요? 요거 대비해서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그림이 있다면 뭐요? yt akp만 붙여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0부터 5까지는 똑같고 타분의 t 그리고 0부터 여기 얼마? 1까지는 똑같고 똑같아. 오케이? 그리고 시험에 또 가끔 내는 게 뭐다? 여기서 0 지점에서의 이 슬로프 있죠? 기울기. 이 0 지점에서의 슬로프 기울기 있죠? 요게 또 시험에 가끔 나와요. 시험에 가끔 나온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0 지점에서 값은 얼마냐? 아까 구했잖아요. 아까 다 지웠나 본데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y 프라임 t는 뭐였어요? 타우분의 1 2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요거 어떤 그림? 요거 개인 안 넣었을 때 개인 안 넣었을 때 KP 안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y 프라임 이거 시간 제로 넣었을 때 타분의 1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온다 이거지. 아 개인이 없는 A 단위 계산 함수일 때 요 슬로프를 물는다 0점에서 그러면 뭐다? 타분의 1이다.
타워분의 1이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y 프라임 t yt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akp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tp니까 y 프라임 t인데 akp 그냥 1로 넘어오면 되죠? 왜? 축이 이거니까. 그림을 요렇게 주고 물어본다고요.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하면 뭐예요? 이거 넘어갔으니까 없고, 이거 미분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이거 넘기고 미분하면 이거 없어지고 타우 p분의 1 되고 2의 마이너스 타우 tp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0 넣으면 여기 0 넣으니까 1이죠. 그래서 y에 0을 넣으면 요거 1이고 타우 p. 그죠? 이게 미분을 잘해야 되겠네. 지금 yt가 이렇고, 그 다음에 yt akp 이렇게 1 마이너스 요거로 되면 akp 넘겨주면 요거니까 yt의 akp 이렇게 써주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타우 p인데 이거를 미분을 해주면 akp y 프라임 t. 그죠? 좌측, 우측은 맞는데 이거 왜 그러지? 타우 p분의 1 마이너스 타우 p분의 1 나오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되고 2의 마이너스 타우 p분의 t. 그래서 요거에서 t가 0일 때니까 t가 0일 때 y 프라임 0 akp 이거는 0 넣어주면 1이고 타우 p분의 1. 타우 p분의 1인데 왜 내 책에는 또 1이라고 돼 있어 이거. 이거 좀 이상하다. 자, 요거 잠깐 까먹고 요거만 기억해 둡시다. 이거 좀 이상하네. 타우 p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타우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제가 이거 뭐 잘못 오기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0에서의 요거 슬로프 요거만 기억하시라고. 요거 얼마다? 타우분의 1 또는 타우 p분의 1 뭐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죠?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다. 아,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써놓은 거랑 틀리면 제가 막상 설명할 때 제가 혼란스러워요. 자, 그래서 AKP가 하면 미분 때리면 타워 P분의 1 되고 적었죠. 그래서 0으로 보내면 날라가고, 그래서 그죠? 0일 때 타워 P분의 1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게 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잘 봐봐요.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든 이 그래프든 뭐 KP만 들어간 거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요? Y는 어디로 가요? AKP로 가죠. 지금 우리가 요 축만 이렇게 잡았다 뿐이지, 이거 없애면 이 값이 1이 아니고 AKP잖아요. 그죠?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y는 akp로 가는 거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델타 출력, 즉 출력 변화는 kp, 델타 뭐예요? 입력 변화. 이렇게 쓰잖아요. 델타 출력, kp, 델타 입력. 그때 요게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살짝 설명드리면 kp가 이게 커지면 다른 게 뭐 일정하다고 봤을 때 kp가 커지면 뭐예요? 요게 일정하니까 이게 커지면 뭐예요? 델타 입력 변화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입력 변화량이 작을 때도 kp가 원체 크니까 출력이 엄청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매우 민감한 즉 시스템. kp가 만약에 작아진다면 이게 작아진다면 입력을 아무리 큰 걸 줘도 출력이 끄떡도 안 하겠죠. 그래서 델타 입력이 이제 델타 뭐 출력을 뭐 이게 일정하게 두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갖고 논다면 변수로 그러면 입력이 kp가 작아지면 입력이 엄청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둔감한 개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kp가 입력과 출력의 어떤 관계자 역할을 한다.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도 맞고 4번 63.2도 맞고요. 이제 3번 공정 이득이 증가하면 진동한다. 그래서 진동은 1차계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1차계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YS는 GS, XS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과도응답 이런 거 확인할 때 GS 1차계는 어떻게 쓴다? 요렇게 또는 단위 계산 함수는 뭐 AUT 그러니까 S분의 A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책마다 틀려서 그래요. KP를 쓰고 S분의 A 대신에 그냥 1 넣어도 돼요. 단위 계산 함수 그냥 오리지널 단위 계산 함수 써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포맷이 있다. 그래서 이 포맷 적절하게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푸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9번 1차계의 단위 계산 응답에서 시간 t가 이번엔 타우가 아니고 뭐라고요? 2타우일 때 퍼센트 응답은 약 얼마인가? 즉 0. 얼마로 답하지 말고 퍼센테이지로 답해달라. 그래서 타우는 1차계의 시간 상수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단위 계산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49번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너무 쉽죠? 어떻게 풀면 돼요? 49번 언제 어떻게 풀면 돼요? yt는 알잖아. 이제 이거는 암기해야 돼. 1-2에 마이너스 타우 t. 이거 암기하기 싫으면 여러분들 이거 다 그냥 일일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이거 뭐라고요? 암기. 이게 뭔데요? 1차계 단위 계단으로 들어온 아웃풋, 응답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셔야 된다고. 만약에 이득이 들어와 있다면 이득 KP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YT는 A 1 exponential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이렇게.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이거 복구하시면 되지 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암기하고 있죠? T가 타우일 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예요?
63.2%고 t가 2타워일 때 이거 다 외워야 되죠. 외우기 싫으면 뭐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86.5%고 t가 3타워일 때 얼마예요? 95%고 t가 4타워일 때 얼마요? 98. 그래서 63.2, 86.5, 95, 98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암기해 놓으면 문제 안 풀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자 뭐예요? 여기 보시면 보통 여기 YT에 KP가 없을 때는 A KP가 있을 때는 AKP 써주면 되고 좌측은 뭐다? X축은 타워분의 T 알겠죠? KP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값이 얼마야? 1이잖아요. 1 요게 분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0부터 뭐 5까지 또는 뭐 10까지 해도 되는데 요 3타워 4타워일 때 95, 98이면 거의 완료됐다고 보면 돼요. 정상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인풋 값을 얼마를 줬을 때 뭐 이게 뭐 0이라고 치면 이렇게 오다가 인풋 값을 이렇게 이제 A가 아니고 1의 응답일 때요. 뭐 1 대신에 A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즉 XT가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YT. 그 그림이 뭐라고요? 요 그림이라고요. 즉 이렇게 인풋이 주어졌을 때 바로 딱 안 가고 이렇게 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쭉 찾아갔더니 타우일 때 T가 타우일 때 타워분의 T가 X축이라고 했으니까 타우일 때 즉 1타우일 때 쭉 찾아가면 0.63이고 2타우일 때는 얼마? 86.5 3타우일 때 얼마? 95% 4타우일 때가 얼마? 98%. 그래서 3타워, 4타워일 때가 거의 뭐 정상 상태에 됐다, 즉 완료됐다. 그래서 이 값은 뭐예요? 실제로 이 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고 뭐로 나누는데요? 그대로 YT로 나누는데 T가 무한대 갈 때니까 T가 무한대 가면 요 앞에 것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T가 타워일 때는 뭐예요? T가 타워일 때는 결과값이 이게 무한대 갔을 때니까 A분의 요거만 딱 합시다. T가 타워일 때는 YT가 최종으로 갈 때니까 A분의 A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대신에 타워를 넣는 거니까 1.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면 0.632라고. 알겠죠?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9번 2타워일 때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암기했다면 그냥 86.5 바로 선택하면 되죠.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